제가 운전도 다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 아, 엄청난 지금 선생님이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네. 진짜 소리가 안 나네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니, 너무 조용해. 자, 여러분들은 네. 전기차를 처음 타보는 카린이 운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그 학원에서 받는 2회 처음. 자, 일단 조용한 건 이야기했고 네. 또 느껴지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제가 물론 차를 이제 거의 처음 운전해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핸들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뻑뻑뻑뻑 하지 않아도 네. 살짝만 해도 이게 쓱 음, 방향이 회전되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엑셀을 밟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른 기본 차를 했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살짝 얹어놓고만 있어도 차가 잘 가는 느낌? 승차감은 어떤 것 같아요? 승차감은 보통 SUV 하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야는 잘 뚫려 있어서 보기가 좋은데 좀 덜컹덜컹 하는 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반 지금 도로가 네. 아주 매끄러운 도로 상태가 아니잖아요. 노면이 장난이 네.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런 게 안 느껴지는 걸로는 봐서 네.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차가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차가 엄청 부드럽게 출발하죠. 진짜 근데 너무 부드러워요. 전기차라고 해서 뭐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운전하기가 완전 좀 이상한데 느낌이 아니요, 달라? 전혀요. 그런 느낌은 없죠. 네. 그냥 그리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의 편견으로는 전기차 괜찮을까? 뭔가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오히려 일반 차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훨씬 지금 이게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죠. 벤츠라서 부드러운 건지 전기차여서 부드러운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네네. 굉장히 운전하기 편하다라는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길인데 네. 좀 꼬불꼬불한 코너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코너 들어가기 전에 속도를 조금만 줄이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눌렀을 때 속도가 한 10km 올라가는 게 정말 바로 확 올라가나요? 좀 힘이 있긴 있죠. 네. 아까 제가 180마력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게 아니죠. 아니 전혀 아닌데요? 살짝만 힘을 줘도 바로 속도가 올라가니까 엑셀 한번 싹 밟아보세요. 후. 더. 아니 제가 이거 누르니까 네. 등이 좌석에 확 붙는데요?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좌석에 붙는 거. 이거 확 아니 그러니까요. 붙네. 네. 지금 뭐냐면 이게 차를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이 일반적인 반응이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저는 하도 많이 탔기 때문에 감흥 없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현 씨가 와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 차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주실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제일 큰 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마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네. 막 그냥 막 밟아요? 막 차들 이제 많이 타봐가지고 와 저는 아까 그게 정말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등이 딱 붙어가지고. 네. 뭐 어차피 네. 영상에서 나가긴 하겠지만 하나만 알려드리면 네. 지금 핸들을 그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네. 손을 옮기지 말고 감을 때 그냥 이대로 이렇게 감아보세요. 네, 움직이지 말고 네. 그대로. 손을 옮기지 네, 손을 말고 옮기지 말고 그냥 핸들만 그렇죠. 옮겨라. 팔이 움직여도 네. 충분히 다 돌아가거든요. 네. 제가 그 도로 중에 10시간 급속하게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희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자꾸 손의 위치를 옮기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차를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좀 더 위급한 상황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계로 말하면 이제 3시하고 9시 방향에 네. 딱 잡고 이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이제 회전이 아주 큰데든가 네. 또 주차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손의 위치를 옮기지 않고
그 위치를 이동해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드라이빙 스쿨 같은 데 가시면 네. 제일 먼저 그거부터 배우게 돼요. 여긴 진짜 코너링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네요. 산길이고 하니까. 근데 네. 코너링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계속 저희가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힘을 줘보세요. 오르막인데도 힘이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그리고 보통 오르막 올라갈 때는 핸진이 이제 힘을 좀 많이 받게 되니까 웅 하는 소리도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근데 소리가 전혀 안 나고 너무 조용하면서도 조용한데 빨라. 네. 조용한데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하다. 이 느낌 있죠. 네. 자, 이게 어떻게 타야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제가 지은 씨한테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설명 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 우선 좀 넘어가 주세요. 네. 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지만, 자, 이게 188마력이라고 하지만 전기 모터는 초반에 토크가 제일 세게 나오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나가거든요. 와. 힘이 상당히 좋죠. 근데 진짜 좋은데요? 속도가 꾸준하게 올라가죠. 사실 와. 잠깐도 훅이지만 네.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 버리죠. 아까 오.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르막인데도 그죠? 이 정도 힘이 나니까. 그리고 지금 이 차는 GLA 같은 경우에 이제 사륜구동도 있거든요. SUV는 사륜구동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GLA도 250 포매틱은 사륜구동인데 이 차는 앞바퀴 굴림이에요. 그래서 전기차가 보통 사륜구동인 경우에는 앞에도 전기 모터를 넣고 뒤에도 전기 모터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앞에만 전기 모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88마력밖에 안 되는 앞바퀴 굴림이지만 이게 제로백이 8.9초라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는 느낌은 거의 한 7초대, 특히 초반에 가속하는 느낌은 7초대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느끼시면 7초대는 이런 느낌, 8초대는 이런 느낌, 그런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게 컴포트 모드인데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스포츠로 바꾸시면 네. 그러면 응답성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느낌이 훅 튀어나오죠. 네.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싶을 정도로 스포츠 모드는 반응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힘 자체는 어차피 한정적이긴 한데도 스포츠 모드가 되면 반응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오.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달려서. 네. 와. 자, 지금 생각보다 차가 옆으로 많이 미끄러지진 않죠. 네.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서 세게 달려보면 차가 옆으로 쭉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미끄러지는 소리는 나긴 했지만 네. 미끄러지는 느낌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그게 탁탁탁 이렇게 방향성이 잘 쓰길래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운전 실력이 뛰어나서 그러신 줄 아니,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 미끄러지는 한계 내에서 이제 엑셀을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탄 거긴 한데 생각보다 차가 좀 많이 미끄러지지, 타이어 자체가 그립이 아주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좀 많이 미끄러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밸런스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안 미끄러지고. 그리고 특이한 게 이게 차가 무겁고 SUV인데도 이게 롤이 별로 없어. 뭐냐면 이게 코너 커브를 돌 때 원심력이 생기면서 바퀴는 붙어 있고 원심력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거든요. 맞아요. 돌 때 이게 약간 네. 기울어지는데 이 차는 SUV인데도 기울어지는 느낌이 별로 없어. 야, 힘도 진짜 엄청나게 좋네. 이 뭐야 이거? 사실 이게 차가 사륜구동도 아니고 앞바퀴 굴림이고 해가지고 네.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동시에 얘기했어요. 아니, 지현 씨는 처음 타니까 네. 재밌는 거고 네. 저는 다 많이 타본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재밌네요. 이게. 지금 차가 많이 안 기울어지잖아. 전혀요. 보통 이게 휙 넘어가거든요. 요 롤이 어떻게 이렇게 잡아놨지? 야. 안정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네. 이거는 벤츠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하체 세팅에 엄청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 뭐냐면 차가 무거워지면 기본 서스펜션만 가지고는 못 버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강을 했는데도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코너에서 롤도 이렇게 없도록 잡아내려면 와, 지금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하체를 세팅했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앞바퀴 굴림에 모터가 힘이 확 들어가다 보니까 코너에서 이걸 밟으면 느낌이 조금 앞바퀴 굴림에서 막 코너를 이렇게 버티면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특이한 느낌이 들어요. 향후에는 뭐 롱레인지 버전이라든가 사륜구동 모델도 나올 수 네. 있긴 하겠죠. 근데 우선은 이제 앞바퀴 굴림의 250 모델만 남았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 안정감이 진짜 좋고 그리고 엄청 재밌네요. 그리고 엄청 조용하고 이게 뭐지? 정말 소리 없이 강하다는 어떤 그 광고의 하나의 그 멘트처럼. 근데 사실 그거 뭐 제가 자꾸 찬물을 끼얹어서 네. 죄송한데 전기차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쵸. 전기차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 차만의 특징은 아닌데 근데 이 차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밸런스라든가 뭐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네요. 근데 이게 벤츠잖아. 근데 실내가 이렇게 엄청 화려하잖아. 근데 이게 SUV잖아. 그쵸. 근데 이게 차값이 5천만 원대라는 거지. 5,990만 원. 네. 보조금 받으면 5천만 원 초반. 어.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 보조금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뭐 지방의 지역에 따라서는 보조금이 거의 한 1,000만 원까지 또 받을 수 있는 데도 있을 거라고 보면 그러면 옵션을 놓고도 5천만 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네. 야, 벤츠에서 이 정도면 진짜 혜자죠, 이 정도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306km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주행해 보면 뭐 300km 중반대는 보통 나올 것 같고 고속도로 주행하면 400km 이상도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좀 아쉬울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보통 한 예를 들어 한 10% 정도 배터리가 남아 있을 때 한 8, 90%까지 내가 충전을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완충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한 충전하는데 시간은 한 어느 정도나 걸리는 거예요? 이제 급속 충전이랑 이제 완속 충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속 충전으로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급속 충전하면 100%까지 충전 안 해요. 약간 좀 위험성이 있어서 급속인 경우에는 80, 85%까지밖에 충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완속을 하면 이제 100%까지 채워주거든요. 어제 이 차는 급속으로 해도 90% 이상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거나 네. 100%까지 잘 안 채워주는데 차마다 좀 다르긴 하고 그 이제 충전기의 용량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보통 뭐 한 8시간 8시간? 네, 6시간에서 8시간. 그러니까 꽤 오래 충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잠깐 충전하는 형태로서는 그건 큰 의미가 없고 네. 그래서 퇴근해가지고 집이나 아니면 출근해서 회사에서 충전할 때 그럴 때 그냥 꽂아 놓으면 밤새 충전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주행거리가 만약에 한 400km 정도 나온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걸 매일 충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내가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늘 지방 갈 일 없어. 그리고 오늘 코스가 요 정도다고 하면 한 2, 3일에 한 번씩만 충전해도 충분히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지방 갈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기회 되는 대로 뭐 충전은 가득 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휘발유나 디젤 같은 기름차들은 이게 기름을 가득 채우면 뭐가 문제냐면 무게가 무거워져요. 네. 기름을 가득 채우면 연비가 조금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써서 평상시에는 기름 가득 주유소에 가서도 가득 안 채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일부러. 예. 어차피 뭐 한 3분의 2 정도만 채워도 한참 타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차는 전기를 가득 채우셔도 무게는 안 드러납니다. 어차피 전기라는 건 무게가 없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어차피 틈이 나면 가득 채워 놓으시고 그래서 뭐 평상시에 편하게 타시면 되니까. 그럼 뭔가 좀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시간에 어떤 손해 없이 바로바로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좀 주변에 충전소가 있을 때마다 좀 그때그때 충전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뭔가 몰아서 좀 내가 한 20, 30% 됐을 때 가서 충전해야지라는 그렇죠. 마음보다는 그렇죠. 5, 60%, 6, 70% 있어도 그냥 보일 때 내가 가서 한 8, 90% 정도는 좀 늘 유지를 해놓는 게 좋죠.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어차피 이제 급속 충전 뭐 이런 데 찾아가서 급속은 비싸거든요. 전기가 비싸요.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가정이나 아파트, 요즘 아파트 단지에도 충전기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그냥 저녁에 밤에 충전해 놓는 게 그리고 심야에 충전하면 전기값이 더 싸요. 그래서 심야 충전을 쓰시면 좋죠.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제어가 되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충전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쉽죠. 아니 그러면 급속 충전으로 했을 때는 아까 한 1회 완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급속하면은 한 1시간 정도만 하더라도
꽤 많이 충전하죠.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네. 아니 제가 받은 그 왜냐면 네. 자료에는 30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30분이면 얼마? 20%에서 80%까지. 네, 10에서 80%. 10에서 80%. 네, 그래서 공부 괜찮아? 잘해오셨군요. 잘했어. 아니 그래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네네네. 제가 10에서 저는 급속이랑 그거랑 따로 있다고 이제 모르고 네네,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내가 나요. 공부한 건 10에서 80까지 30분이라 그랬는데 약간 7, 8시간 근데 걸린다고 그것도 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그 100kW 충전기를 썼을 때 그렇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기의 용량도 기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더 고성능 충전기를 쓰면 더 짧아지고 어쨌거나 100kW급으로 충전하시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이면 되더라. 그러면 뭐 휴게소에 가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거든요. 네. 10분, 15분만 충전을 해도 거의 배터리가 절반 정도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제가 오늘 이 벤츠의 우리 이 모델을 한다고 주변에 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질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질문을 준비를 왜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 제가 질문을 좀 받아왔습니다. 이거 분량 오버 나는데. 자, 일단 그리고 진짜로 고속 충전을 했을 때 30분이면 충전이 정말 가능하냐? 이거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 그것도 조건에 따라서. 네. 조건에 따라서 차 상태도 중요하고요. 네. 차가 예열이 돼 있느냐, 또 예열이 안 돼 있느냐 그런 차이도 있고 충전기가 성능이 어느 정도냐에도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네. 자, 전기차의 장점은 첫 번째는 조용하다. 두 번째는 가장 큰 거는 차가 주행하는 동안에 공해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또 배기가스, 뭐 이산화질소라든가 그런 대기 오염 물질들, 그런 물질들을 전혀 내보내지 않게. 물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기 오염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네. 향후에 이게 전부 다 그 친환경 전기로 바뀐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제 태양열에서 만들어진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전기차에서 쓰면 그러면 아주 친환경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향후에 이제 점차 그렇게 간다고 봤을 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초반에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 엑셀을 깊이 안 밟아도 차가 부드럽게 잘 움직여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아서 안정성도 좋고, 그래서 전기차들이 승차감이 좀 좋은 경우들도 또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차에는 적용이 안 돼 있긴 한데 또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해서 뭐 향후에는 뭐 벤츠도 그런 부분들도 만들겠죠. 그쵸? 지금 당장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차를 가지고 지금 만든 차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기차의 매력은 확실히 엄청나게 많은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친환경 이슈 때문에 내연기관 차들을 더 이상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규제가 돼 있어. 그래서 전기차를 어느 정도 계속 만들어야만 그걸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부터는 제가 흔히 최근에 계속 했던 얘기인데, 앞으로는 주구장창 전기차를 타게 될 거다. 네, 그렇게 되실 것 네. 같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타느냐 늦게 타느냐의 맞아요. 차이가 그런 부분들도 있을 뿐. 있고요. 또 내가 굳이 남들보다 먼저 전기차를 불편한 걸 타야 될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사실 충분히 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저 도전해 보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요 벤츠 요거는 GLA는 요거 진짜 해자다.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제가 벤츠 가지고 이렇게까지 칭찬한 적 잘 없거든요. 네. 벤츠 차 좋은 거는 얼마든지 이야기해.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벤츠를 타시겠지만 굳이 무리해서 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차는 뭐 아이오닉 5도 5천만 원대, 네. 그죠?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그쵸. 이거는 진짜 그리고 사실 벤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벤츠의 뭐 좋은 점, 장점들 너무너무 많지만 가성비를 얘기하게 되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벤츠 얘기를 하면서 가성비 얘기를 할 일이 진짜 없는데 이 차만큼은 가성비라는 얘기 정말 딱 들어맞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급가속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은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냅다 밟아서 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100km 도달할 때까지 몇 초가 걸립니다. 네. 그거 이제 제로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스포츠 모드에서 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조금만 줄이고 네. 보통 에어컨 켜놓으면 출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끄고 하기도 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자, 저희가 처음에 이제 2차 소개해 주실 때 제로백이 한 8초 정도 된다. 8.9초. 8.9초. 자, 8.9초 나온지 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100 될 때까지 제가 스타트하면서 해볼게요. 네. 시작하면 바로 1. 맞아. 가야 돼요. 네. 자, 준비하시고. 네. 준비하시고 쏘세요. 1, 2, 3, 4, 5, 6, 7, 8, 9. 땡. 오! 아, 정말 9가 되기 딱 직전에. 9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2명이 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게 날씨가 너무 덥거나 또 너무 춥거나 이런 날도 네. 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8.9초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딱 9 정도 될 때 바로 100이 조금 넘은 것 됐으니까. 같으니까 네. 거의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초제너라고 재밌네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본 적 아, 그래요? 없었는데 초제너라고 별로 많이 못 느꼈을 텐데 네. 확 나간 느낌이 들던가요? 아니요. 정신 없었죠? 전혀 진짜. 아, 그리고 저는. 초제너라고 정신 없어요. 아, 그리고 저는 확 하면 뭔가 몸이 되게 휘청할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편안했거든요. 아까 산에서 훅 이게 나가는 느낌이랑 좀 다르죠? 네. 많이 못 느껴지죠? 네. 급가속할 때는 사실 또 그게 느낌이 좀 덜해요. 근데 이게 제로백이 막 7초, 6초, 5초, 4초 이렇게 내려가면 4초도 있어요? 정신. 와. 3초도 있고 2초도 있어요. 2초요? 1점 몇 초도 있어요. 그럼 진짜 완전 붕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땡 하면 저희가 와. 아니, 국장님 그럼 한 1, 2초 때 제로백도 타보신 거잖아요. 2초 때는 타봤어요. 제로 2초 때. 전 진짜 상상이 안 되네요. 지금 이렇게 하면 훅 나가는 느낌이 들죠? 네. 아까 그때는 근데 분명히 이제 초신경 안 쓰고 앞에 보고 있었으면 훅 이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초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그랬을 것 같고 자 지금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소음은 어떤 것 같아요? 바람 소리, 뭐 진동 소리 뭐 이런 거 조용해요?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앞에만 보고 계기판을 안 보고 이게 몇 킬로미터인지를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제가 아까 혼자 제가 할 때 한 40, 50 정도로 아까 달렸었잖아요. 30도 가더라. 그때랑 정말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뭐 엄청 속도감이 제가 몸으로 느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승차감이 편안하다는 얘기겠죠? 조용하죠. 네. 에어컨을 이렇게 줄여보면 지금 바람 소리도 이 정도면 꽤 많이 억제가 돼 있고 노면에서 오는 소리도 이 정도면 꽤 조용한 편이에요. 네. 어떤 차들은 노면에서 엥 소리 계속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역시 벤츠답게 소음도 잘 조절이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자 지금 약간 중고속까지도 올라가 봤는데 엄청 안정적이네요. GLA랑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제 두 차를 다 타보셨으니까 GLA랑 비교를 할 때 승차감은 좀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분명히 무게가 더 무거워요. 그런 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스펜션 세팅을 새로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느낌으로 GLA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게 얘가 조금 더 흡수를 많이 하고 근데 GLA가 경쾌하기엔 조금 더 경쾌한 느낌. 아무래도 무게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GLA가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노면 지금 고속도로에서는 잘 모르는데 일반 도로에서는 노면을 조금 타는 경향이 있어요. 타이어도 아주 광폭은 아니긴 한데 뭐냐면 이렇게 노면 요철이 있으면 그거 따라서 차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흡수를 하면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노면을 조금 타는 이게 완전 광폭 타이어를 끼웠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정도로 약간 노면을 타는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네. 일반 GLA랑은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승차감이 엄청 편해요. 어제도 장거리 주행해봤는데 와 이거 진짜 편해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 주행에서 더 편해진 게 뭐냐면 이번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 그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그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벤츠가 그런 거가 좀 짜요? 네, 그래서 그걸 사실 제일 먼저 개발한 게 벤츠인데 네. 벤츠는 이게 위에 고급 버전 아니면 아래 끝까지 잘 안 넣어주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래급에도 그런 것들 많이 네. 넣어주는데 이 차에도 지금 그게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알아서 속도를 맞춰서 주행하고 우와! 손 놓고 있어도 지금 커브 길이잖아요. 네. 커브 길인데도 지가 알아서 지금 돌아가는 거야.
아,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그리고- 저 같은 정말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카레인들한테는 딱 100을 맞춰주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핸들 잡으라고 경고가 어. 뜨잖아요. 계속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어차피 아직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차로 핸들 잡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계속 따라가 주거든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잡고만 있으면 돼요. 적어도 잡고는 있으라는 아. 거지. 그래서 놓고 있으면 경고를 계속 보내주고요. 와. 지금 100km로 가고 있는데 앞에 만약에 좀 속도가 느린 차가 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속도 줄여서 오. 차랑 맞춰서 가주는. 아, 진짜 차림이다. 이런 걸 다시 설명하는 날이 왜? 아니, 손을 계속 놓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걸 다시 설명하는 네. 날이 다시 올 줄이야. 와, 국장님,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지현 씨 덕분에 네. 사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갑자기 앞에 차가 서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 앞에 서기도 하고 네.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차가 서요. 아, 내가 브레이크 밑으로 못 밟았더라도 네. 완전히 세워주기도 오. 하고 저 차를 주행을 하다가 아니, 차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지가 차를 안으로 끌어줘요. 오. 이것도 보통 이제 핸들을 이렇게 돌려서 들어오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반대쪽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끼기끼 하면서 차가 툭 튀어들어와. 그래서 처음에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느낌이냐면 야 지금도 되게 위험했어. 너 그렇게 오. 운전할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야. 너 정신 차려! 그렇지. 그런 느낌을 주는 걸 정도로. 너 혹시 지금 네. 졸았니?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알려주는. 충격을 딱 주면 네. 이 긴장을 내가 운전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진짜 벤츠도 진짜 둘째가 라면 서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엄청 잘 해놨죠. 그리고 지금 부메스터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 차는 지금 보기로는 이게 아주 높은 등급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소리는 상당히 괜찮아요. 오.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오. 사실 부메스터가 GLA급이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 아니, 바로 정말 약간 그 공연 실황 듣는 느낌으로 되게 가까이 들리는 느낌이 나는데요? 멀리서 들리는 것보다? 혹시 벤츠에서 뭐 받으셨어요? 왜? 네. 그 정도- 앞으로 좀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 정도는 안. 네. 자, 요게 이 차를 처음 느끼시는 분, 접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이거가 사실이에요. 제가 딱 들으면서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네. 제가 이미 아. 제일 윗급의 오디오까지 다 들어본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데 일반적으로 타시면 되게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하는 게 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가까이 들리는 그렇죠. 느낌인데요? 굉장히 좋은 느낌이 네. 들죠. 실제로 제가 들었을 때도 지금 음질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 말고 더 윗급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놈들이 있거든요. 아.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때는 가수 바로 옆에서 듣는 느낌인가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 차는 이런 옵션들을 포함해서 800만 원 그 급에서 제공되는 부메스터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네. 충분히 괜찮은 음질인 것 같아요. 조금 조용한 거 들어요. 오. 첼로. 오. 아, 이거 실험 느낌 맞는데? 내가 싫다고 갔잖아. 왜 갔어? 이 왁스의 네. 보이스가 진짜 막 제대로 살아나지 않아요? 음색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왁스 세대신가 봐요. 아니 뭐 오. 춤춰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현 씨가 춤추는 모습도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현 씨랑 같이 처음으로 벤츠를 처음으로 전기차를 네. GLA 아, 왜 자꾸 GLA라 그러세요? EQA 2호 모델을 네. 시승을 했는데요. 저는 일단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어. 이 차 첫 느낌 아니지? 오늘 타본 소감 총평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와, 저에게는 정말 이제 첫 벤츠 SUV자 벤츠의 첫 전기차를 타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오랫동안 기억이 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한 줄 평을 하자면 정말 벤츠에도 이런 혜자스러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벤츠라고 하면 진짜 벤츠 너무너무 좋지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오늘만큼은 정말 그 얘기를 조금 넣어둬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도로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차가 바로 이 벤츠의 EQA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뚝 끝나요? 아니요. 이렇게 뚝 끝나는 거예요? 자,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그 완전 완결판 정리 같고 이 차에 대한 그냥 느낌은 어때요? 처음 타본 일단은 느낌, 전기차 느낌 같은 거. 사실 저는 전기차는 뭔가 잘 안 나갈 거야. 힘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타보니까 뭐 전기차라고 말 안 하면 진짜 전기차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 네. 뭐 180마력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주 뭐 센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이 정도면 힘이 굉장히 있다라고 느낌이 들었고 하지만 승차감에 있어서는 뭐 덜컹덜컹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승차감도 편안했고 저한테는 굉장히 뭐 전기차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고 싶네요. 그렇죠.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게 처음 차를 접하시는 분들이 첫 차로 만약에 전기차를 선택했어도 전혀 어렵지 않으실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혜자스러우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지연 씨도 오늘 첫 시승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모터리언과의 첫 만남 벤츠 EQA와 함께 했는데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꼭 오래오래 같이 해주세요.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두 모터리언입니다. 모터리언입니다.